1560년 오케하자마 전투에서 이마가와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둔 오다 노부나가는 미카와국의 새로운 다이묘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동맹을 맺고 일본 통일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먼저 사이토 가문을 공격해서 미노국까지 영토를 넓힌 오다 노부나가는 아시카가 요시아키를 쇼군으로 옹립하겠다는 명분을 갖고 1568년 교토로 진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요시 가문을 포함한 유력 세력들을 몰아내고 교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코이키, 아자이와 아사쿠라 가문, 미요시 가문, 그리고 다케다 가문은 서로 동맹을 맺고 반 노부나가 포위망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1572년 다케다 신겐이 기병을 앞세워서 오다, 도쿠가와 동맹군을 격파하면서 교토로 상경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사쿠라 군이 진군을 거부하고 다케다 신겐이 급사하게 되자 반 노부나가 동맹은 급격하게 와해됩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아자이와 아사쿠라 가문을 공격해서 끝내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노부나가는 연회에서 이 두 가문의 다이묘였던 아사쿠라 요시카게와 아자이 나가마사 부자의 해골을 술잔으로 사용해서 승리를 자축하게 되는데 이때가 1574년이었습니다. 다케다 신겐의 뒤를 이어서 다케다 가문의 수장이 된 다케다 가스요리는 계속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공격했고요. 도쿠가와 가문이 차지하고 있었던 도토미국의 영토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자신을 배반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부하가 된 오쿠다이라 부자를 토벌하기 위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공격하게 됩니다. 다케다 가스요리는 오쿠다이라 부자가 농성하고 있었던 성을 포위 공격하게 되는데 이 성의 이름은 나가시노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맹렬한 저항에 부딪힌 가스요리는 계획보다 더 오랜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당시 나가시노 성 안에는 500명의 군사밖에 없었지만은 삼중해자를 설치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수비가 가능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다케다 가스요리 군이 나가시노 성을 점령하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였을 뿐이었습니다. 이때 스네몬이라는 병사가 자원해서 다케다 군의 포위망을 뚫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8천의 도쿠가와 이에야스 군과 3만의 노부나가 군은 함께 포위된 나가시노 성을 향해서 진군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시노 성이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 스네모는 다시 나가시노 성 안으로 잠입해서 지원병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하지만 다케다 군에게 사로잡혀서 죽임을 당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만 8천의 오다 도쿠가와 연합군이 나가시노 성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때 다케다 군의 병력은 1만 5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2천의 병력을 제외하며 실제 투입할 수 있었던 병력은 1만 3천이었었다고 합니다. 오다, 도쿠가와 연합군이 이렇게 많은 병력을 투입할 수 있었던 것은 반 노부나가 포위망이 무너져서 병력을 다케다군을 상대하는데 집중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케다 사천왕이라고 불리던 바바 노부하루, 나이토 마사토요, 야마가타 마사카게 등은 승산이 없다면서 철수를 주장하지만 카스요리는 싸울 것을 강행합니다. 그리고 다케다군의 상징이었던 기병대를 앞세워서 전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다 도쿠가와 연합군은 기병대를 상대로 준비한 비밀 무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조총부대였습니다. 이 당시 조총은 발사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빠르게 돌진해오는 기병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에서 노부나가는 3,000명 조총부대를 1,000명씩 한 조로 나눠 교대로 발사해서 재장전 시간을 줄이는 3단 발사 전법으로 기병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계속된 조총 발포에 기병의 상당수가 적군에 접근하기도 전에 전사를 했고요. 총에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노부나가군이 미리 설치해둔 울타리에 막혀서 우왕좌왕하다가 창부대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케다군이 자랑하던 기병대가 붕괴됩니다. 기병이 무너진 다케다군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전장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이때 다케다군의 사상자는 총 1만 명이 넘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더욱 심각했던 것은 말단 병사들만 희생을 치룬 오다 노부나가군에 비해서 다케다군은 군을 지휘하고 있었던 사천왕 중에서 3명이 전사하는 치명타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날의 전투를 나가시노 전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가시노 전투에서 참패한 다케다군은 더 이상 위협적인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케다 가스요리와 동맹을 맺은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당시 전쟁의 신으로까지 추앙받던 우에스기 켄신이었습니다. 우에스기 켄신은 전장에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의리와 정의를 추구했던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다 노부나가나 도쿠가와 이에야스보다도 일본을 통일하기에 더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란에 휘말리는 걸 자제했던 켄신이었지만 오다 노부나가가 더 이상 세력 확장을 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숙적이었던 다케다 가문과 동맹을 맺어 공세에 나섭니다. 우에스기 켄신에 대해서 재밌는 점은 켄신이 사실 여자였다는 주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편지로 전해지는 필체가 너무 여성적이고 한 달에 한 번씩 복통으로 고생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도 뒤지지 않는 용력이라고 켄신을 찬양하는 시구절도 전해져서 켄신이 사실 여자가 아닐까 하는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켄신이 여자의 출입을 금하는 절에서 자랐었기 때문에 여자였을 가능성은 여러모로 희박해 보이기는 합니다. 이코이키의 수장 홍간지 켄요와 당시 쇼군이었던 아시카가 요시아키로부터 노부나가 토벌을 요청받은 우에스기 켄신은 무서운 기세로 상경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바타 가스이에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지휘하고 있었던 7만 명에 달하는 오다 노부나가 군이 우에스기 켄신과 맞서기 위해서 보내집니다. 하지만 전투가 벌어지기도 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시바타 가스이에와 다툼을 벌이고 전열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들을 함락시키면서 진군하고 있었던 우에스기 켄신은 아직 싸울 준비가 되지 않았던 오다 노부나가 군 바로 앞에 나타납니다. 당황한 사령관 시바타 가스이에는 퇴각을 결정하게 되고 켄신군은 과거 을지문덕 장군이 그랬던 것처럼 강한 물살에 허둥대던 노부나가 군을 격파합니다. 이날 죽은 사람이 하도 많아서 전국시대 전투 중 가장 많은 사망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마침 겨울이 돼서 본거지로 귀환한 켄신은 이듬해 있을 본격적인 상경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578년 오다 노부나가와 우에스기 켄신 간에 결전이 펼쳐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에스기 켄신이 뒷간에서 볼일을 보다가 뇌출혈로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우에스기 켄신은 애주가였고 음식을 짜게 먹었던 습관이 있어서 건강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케다 신겐에 이어서 우에스기 켄신도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요. 이제 노부나가의 앞을 가로막을 실질적인 위협은 모리 가문과 호조 가문을 빼고는 거의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노부나가는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자신의 앞에 놓인 세력들을 하나씩 굴복시켜 나갑니다. 다음 4년 동안 노부나가는 다케다 가문을 멸망시키고 홍간지 켄요와는 화평을 맺어서 이코이키와의 싸움을 끝냅니다. 노부나가는 서쪽으로는 모리 가문을, 동쪽으로는 우에스기와 호조 가문을 조금씩 압박하면서 일본 통일을 목전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1582년 여름 다케다 가문을 멸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노부나가는 맹우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자신의 성인 아지치로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었고요. 부하인 아케치 마스히데에게 이에야스의 접대를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잔치가 한창이었을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로부터 원군을 요청하는 편지를 받게 됩니다. 이때 도요토미는 모리 가문의 다카마스 성을 공격하고 있었는데 모리 가문이 대군을 이끌고 올 기미를 보이자 노부나가에게 원군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노부나가는 이에야스의 접대를 맡고 있었던 아케치 마스히데에게 군대를 소집할 것을 명합니다. 노부나가는 아지치 성을 떠나서 보름 뒤에 교토에 도착하게 되고요. 혼론지라는 절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도우러 서쪽으로 진군하고 있어야 할 아케치 마스히데가 교토에서 노부나가가 친히 열병식을 거행할 거라는 말과 함께 군대를 교토로 돌립니다. 군이 노부나가가 있는 혼론지에 다다르자 아케치 마스히데는 이렇게 외칩니다. 적은 혼론지에 있다. 사실 병사들도 교토에 오기 전까지 열병식에 참석할 거라고만 생각했지 쿠데타에 가담할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겠지만 이제 와서 직속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 아케치 마스히데가 쿠데타를 일으켰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노부나가가 사실 예수회의 꼭두각시였는데 더 이상 말을 듣지 않게 되자 마스히데에게 쿠데타를 일으키라고 했다는 설도 있고요. 마스히데 자신이
남몰래 야망을 숨기고 있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신빙성 있게 들리는 것은 마쓰히데가 평소에 노부나가로부터 많은 모욕을 당해서 복수를 감행했었다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만 3천 명의 아케치 마쓰히데군은 혼논지를 향해서 총 공격을 가합니다. 혼논지가 단순한 절이 아니라 요새화된 성체이긴 했지만 문제는 노부나가를 수행하고 있었던 병사들이 100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케치 마쓰히데가 쿠데타를 일으킨 걸 확인한 노부나가는 어쩔 수 없군 이라는 말을 남기면서 몰려드는 적과 용감히 싸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력차가 너무 압도적이었고요. 왼쪽 어깨에 총알이 관통하자 싸우는 걸 포기하고 불을 질러서 부하들과 함께 자살했다고 합니다. 이때 살아남았던 부하들 중에는 몇 년 전 노부나가의 총애를 얻어서 부하가 된 흑인 사무라이 야수케도 있었습니다. 야수케는 끝까지 노부나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마쓰히데에게 사로잡혔지만 마쓰히데는 사람도 아닌 미물이 무얼 알겠냐 라는 말과 함께 야수케를 석방합니다. 그 후에 야수케의 행방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노부나가의 시체를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부나가가 생존했다는 설도 있지만 아마 시체가 불에 심하게 타서 누가 누구인지 구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한때 일본 통일을 눈앞에 두었었던 오다 노부나가는 시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불타 죽으면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때 그의 나이 49이었습니다.